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구조대 장병찬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부동산 구조대를 방문하셨다면 1월 19일 첫날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답게 119, 즉 119명에게 지역 부동산과 지역 명칭 도메인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첫 방송부터 들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적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건물에 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사용임대차가 해당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존금액 초과 점포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 이상 되는 보존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차례 여러 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시 말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난 뒤에 주민등록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를 인도받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사이에 큰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한 날이든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한 날에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인도를 받고 난 뒤에 주민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신고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은 상가를 인도받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플러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는 주민센터에서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반드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위에서 말했다시피 주택을 인도받고 난 뒤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대항력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정액, 다시 말해가지고 1순위, 2순위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그리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대항력이란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기간이 2년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는 최소 기간이 1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계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 시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5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 시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냥 계약 기간이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존속기간이 1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인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약정 차임의 20분의 1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액 후에는 1년 이내 재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 10%와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약정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액 후 1년 이내 재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가 종료 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상가임대차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 후 효력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기존 효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비용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기존 효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허락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할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확정 판결 후 경매 신청 시 임차인은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 시에는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 후 경매 신청 시 물건을 상가를 인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 시에는 물건을 상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조대 개설 기념 1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역 부동산과 지역 명칭 도메인을 119명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역 부동산 명칭 도메인입니다. 동대문부동산.kr, 수서부동산.kr, 과천부동산, 대치부동산, 대림부동산, 익산부동산, 가평부동산, 논현부동산, 노량진부동산, 마산부동산, 노원부동산, 구로구부동산, 시흥부동산, 포항부동산.kr 외 다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명칭 도메인으로서는 군자, 개포, 용산동, 상도동, 왕십리, 덕적동, 이천동, 세곡동, 여의동, 아현동.kr 외 다수입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19명에게 선물은 2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필수 자격으로서는 부동산 구조대 구독 신청 후 댓글을 단 분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구조대가 지정하는 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첫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성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의 메일 주소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양도가 메일 주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9개 도메인 중에서 1, 2, 3 순위를 지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개 도메인 공개는 2월 12일 날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 공개된 것과 6천여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무신고나 법률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구조대는 이 강좌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구조대.com 장병찬이었습니다.